안녕하세요. 나합격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작업형 2018년도 1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격벽이 설치된 벤조일 페로사이드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입니다. 이렇게 위험물 옥내 저장소 내에 한 가지의 벽을 더 세워서 위험한 물질들을 저장할 때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오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입니다. 옥내 저장소에 이렇게 벤조일 페록사이드, 오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이것을 지정과산화물이라고 취급합니다.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취급하는 지정된 그런 과산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정과산화물에는 이렇게 격벽을 설치합니다. 이 격벽은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때 창문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이때 격벽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벽의 외측부터 여기까지 옆면은 1m, 그리고 위쪽은 50cm, 즉 0.5m 이상 도출되게 해야 한다. 이 부분도 격벽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이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비커 4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알코올류가 아닌 것의 개수를 쓰시오. 모두 알코올로 끝나는 알코올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지정하는 알코올류는 탄소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 즉 OH가 1개가 있는 알코올을 말합니다. 메틸알코올은 CH3OH, 메틸알코올은 C2H5OH, 프로필알코올은 탄소가 3개라는 의미이므로 C3H7OH, 그리고 부틸은 탄소가 4개, C4H9OH. 따라서 모두 1가 알코올인 것은 맞지만 탄소의 원자 수가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까지가 3개이고 부틸알코올은 4개이므로 알코올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1개가 되겠습니다. 3번은 비커에 디에틸에테르가 들어있는데 이때 요오조약칼륨을 떨어뜨리고 있고요. 이때 디에틸에테르가 무색이었는데 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디에틸에테르의 KI 용액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떤 것을 확인하는 실험일까요? 디에틸에테르는 공기 중에 분치하면 과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에틸에테르가 과산화물이 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산화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무색이기 때문에 색깔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과산화물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의 KI 수용액을 넣어서 이 용액을 넣었을 때 홍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있는 상태, 즉 위험한 상태라는 뜻이고 변하지 않으면 없는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 과산화물이 존재하는지 검출하는 실험입니다. 황색으로 변화했을 때 조치하기 위한 방법은 황산 제1철 또는 화단철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과산화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40메시의 구리망을 넣어두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4번 마그네슘 조각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그네슘이 불을 붙인다, 즉 연소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을 합니다. 이때 산화 마그네슘은 Mg와 O가 만났을 때 Mg는 이가 양이온이고 그리고 산소는 17쪽부터 시작했을 때 16쪽이므로 이가 마이너스인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원소이므로
이가 양이온이 됩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같은 개수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분자가 됐을 때, 산화 마그네슘이 됐을 때 다른 숫자가 붙지 않고 MgO가 되겠고요. 화학식 앞에 미정계수 ABC를 쓰고 원소의 종류별로 방정식을 세워서 ABC를 구하면 A가 1, B가 2분의 1, C가 1이 나와서 이때 최소 공배수를 곱해 모두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개수가 2, 1, 2가 나오고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겠습니다. 5번에 실험대 위에 중크롬산 암모늄이 담겨 있고요. 가연물이 혼합하여 연소하고 있습니다. 연소 시 발생하는 초록색 물질명을 쓰시오. 그리고 일류이온물이 185도씨에서 열분해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류이온물이 바로 중크롬산 나트륨이겠죠? 중크롬산 암모늄이겠죠? 이 중크롬산 암모늄이 열분해할 때 반응식은 거의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크롬산 암모늄 분해되었을 때 삼산화크롬, 수증기, 그리고 질소를 생성합니다. 삼산화크롬은 무수크롬산이 분해될 때도 생성되는 물질이죠. 미정계수 ABCD를 붙여준 다음에 ABCD를 구하게 되면 1, 1, 4, 1의 개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수증기나 질소는 색깔이 없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초록색인 물질은 삼산화크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록색인 물질은 삼산화크롬, 그리고 분해 반응식은 미정계수법과 분자식까지 완성한 이러한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이동탱크 저장소의 사진이고요. 가번을 표시하는 부분은 이 방호틀 부분입니다. 방호틀 부분은 부속 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하거나 등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방호틀의 역할 자체가 이 위쪽에 있는 부속품들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맨홀 뚜껑이 있고, 맨홀 뚜껑을 고정해주는 나사가 있고, 이런 부속품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속 장치보다 5mm, 즉 5cm 정도 높게 되도록 해야 하고요. 맨홀 뚜껑이 4개가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4개가 있다는 건 칸이 4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칸막이 한 칸의 용량은 4000L라는 것은 많이 출제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응용해서 칸이 4칸이 있으므로 4000m짜리 4칸이니까 16000m가 되겠습니다. 7번 이동탱크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주요 호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장탱크의 주입구 호스의 길이와 분당 캡슐량은 주입 밸브의 길이, 호스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해야 하고, 그리고 분당 캡슐량은 200m 이하로 해야 한다. 따라서 분당 200m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옥내 저장소에 대한 문제고요. 옥내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6m입니다. 하지만 이류이온물 또는 사류이온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지면부터 천연 높이까지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이때 건축물의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높이가 6m이지만 20m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설비의 기준은 벽이나 기둥, 볼 바닥을 내화 구조, 불에 견디는 구조로 하는 것, 그리고 출입구에 각종 방화문은 방화문 중에서도 불에 잘 견디는 문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풀아침을 설치해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겠죠?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써주시면 되고요. 이 3가지는 종종 출제가 되는 비중이 높아서 꼭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 제조소의 방화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조소에서 방화벽을 다루는 문제는 흔하게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한번 법령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은 일단 내화 구조, 불에 잘 견디는 구조를 해야 하는데요.
육류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에 견디는 재료가 아니라 아예 연소가 되지 않는 재료로 해야 하겠습니다. 육류위험물은 이 자체는 불연성으로 불에 타지 않지만 산소가 많아서 주변에 산소를 주면서 연소를 촉진시키는 조연성의 역할을 하므로 조연성이 있으므로 육류위험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소 공급이 활발해져서 불에 더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 재료로 해야겠고요.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가능한 최소로 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출입구나 창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갑종 방화문은 불에 잘 견디는 방화문인데 열고 닫히는 게 스스로 된다면 불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방화벽의 양단, 양극과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노출되도록 할 것. 이것은 일반 문제에서 봤던 격벽의 내용과 지붕의 기준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돌출 부분의 높이는 50cm, 그리고 출입문의 구조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는 육류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커에 담긴 이산화망간과 과산화수소를 혼합한 후 흰 연기가 급속히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응이 급속히 빨리 일어난 이유는 이산화망간이 반응을 촉진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정촉매 작용이라고 합니다. 반응 속도를 촉매라는 것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화살표 위에 표시되면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은 아니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주는 노즐인데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면 정촉매, 느리게 하면 부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망간의 정촉매 역할 때문에 반응이 빨리 일어났고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발생하는 기체, 산소입니다. 이 산소의 명칭을 산소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도 1회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